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8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그 첫 번째 작업이 1월 8일 검찰 대학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검사장급 인사를 했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중간 간부급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약간 변화 기류는 있다. 무슨 얘기냐면 워낙 지금 그 직제 개편안과 직접 수사부서 축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지금 불구불구 끓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 인사 교체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항명성 의사 표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면 검찰이 무슨 기득권을 지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인사보다는 요 직접 수사 축소. 왜 그러냐면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결국 거악 권력형 비리 혐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못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7월 달쯤에 만약에 공수처가 신설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수처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친문 검사 이런 사람을 하나 임명해 놓으면 거기서 검찰에서 만약 권력형 수사를 하려고 사건을 인지하면 그 일이 가져와서 거기서 그냥 다 흐지부지 돼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도 일단 일부 그것이 공수처가 설치되건 안 되건 간에 여하튼 일부 수사 기능, 직접 수사 기능만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사실은 견제도 되고 여러 가지 여튼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반부패부 자체를 반토막 내놓고 심지어는 그 반부패부 지금 한 개 부의 검사가 대략 한 10명쯤 되는데 그걸 5명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의 반부패부가 괴멸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지죠? 권력형 범죄자들이 좋아지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물러가고 만약에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또 그 팀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여하튼 권력형 비리 혐의자를 감싸거나 또는 그런 비리를 흐지부지하는 그런 수사기관, 그거는 국민들한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검찰 인사가 얼마나 부당하다 하는 것은 그리고 특히 이 직제 개편,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엔 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플랜 B를 지금 마련해놓고 검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하던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검사로 갔습니다.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죠. 완전 좌천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수사 2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제주지검장은 일선 수사부서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좌천성 인사다. 왜 그러냐면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이 이게 이제 과거 공안부장이라는 것인데 공안부장이나 중수부장을 한 사람들은 대개 검찰국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앙지검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요직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주지검 검사장은요 검사장 임용 초임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고검 차장검사도 검사장 초임이나 아니면 그 다음 정도가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자리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검사장 초임이나 아니면 그 초임 다음 정도에 가는 그런 자리에 갔고 특히 한동훈 반부패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과거의 중수부장인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고검차장으로 갔습니다. 명백한 좌천성 인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특징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지 않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는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검찰 간부들의 새로운 트렌드처럼 지금 정착되거나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완전히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 그냥 사표를 내고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 그래서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해서
뭐 여러 가지 했던 뭐 과거 같으면 정관 예우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후배 검사들로부터 야 그래도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다. 응? 구차하게 살지 않는구나. 누구누구 검사가. 응? 이런 신망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길을 많이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반부패부장이나 또는 박찬호 그 전 공공수사부장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거의 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사표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어디든 중요한 자리다 라고 하면서 사표를 내지 말라고 종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평생 검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검사다라는 생각으로 그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 대개 울뚝불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진정하고 여하튼 지금까지는 사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표를 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뭐 윤석열, 이성윤이 다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중간에 2002년에 잠깐 2002년이면 이제 김대중 정부 때죠. 이때 김대중 정부 말기인데 이때 잠깐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일종의 외도였던 셈이죠. 그리고서 다시 그 특수부 검사 시절의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 검찰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이면 노무현 정부 출범하는 그 달입니다. 그 달에 광주지검 검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잘 나갑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잘 나가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잘 나갑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중수부, 대검 중수부의 2과장, 1과장, 서울지검 특수 1부장 이게 다 요직입니다. 이게 결국은 과거 같으면 중수부장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이 길을 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그 팀으로 발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주지청장, 경기도 여주지청 이게 재경지청장인 셈이니까 뭐 이제 수도권지청장이죠. 뭐 그렇게 이 자리를 물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에 있어가면서 사실은 이 국정원 댓글팀에 발탁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충돌, 검찰 수뇌부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2014년 1월에 바로 좌천성 인사. 그래서 대구 고검으로 갑니다. 대구 고검. 무려 2년간을 이런 식으로 좌천성 인사 전전하고 직접 수사부서가 아닌 곳으로 다녔죠. 그러다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됩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서. 이때부터 윤석열 검사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게 무려 2년간 좌천성 인사를 당했는데 이때 윤석열 검사는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오늘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델. 그러니까 좌천성 인사로 2년간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도 사표를 내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화려하게 검사로서 부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가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전 부장이나 아니면 박찬호 지금 현재 제주지검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남짓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주검사장으로 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뭐 좀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뭐 어디 좌천성 인사를 당하겠죠. 그렇게 두 번만 하면 보통 1년 정도는 있으니까 두 번만 하면 이제 정권이 뭐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뭐 민주당 정부로 가든가 아니면 한국당 정부로 가든가 정권이 교체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상황이 변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좌천성 인사로 한 2년간을
정말 권토중래를 꿈꿔듯이 바로 이런 사람들도 한 2년여만 이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양력을 쭉 찾아보니까 이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동기입니다. 23기. 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근데 나이는 한 2살 차이 정도 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시험에 무려 9차례를 떨어졌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이는 2살 많고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은 이제 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그 이성윤 지검장도 뭐 빨리 붙은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죠. 근데 이성윤 지검장도 잘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이 재경, 그러니까 서울 부근에 있는 뭐 지검, 중앙지검 뭐 이런 데 검사로 출발을 해서 뭐 잘 나갔고 심지어는 저 김대중 정부 때까지도 뭐 동부지청, 이 전북 고창 출신이니까 계속 잘 나갔습니다. 김대중 정부 내내.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이제 아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 1월, 그러니까 2004년 1월까지 서울 동부지청 검사를 하다가 바로 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감반장으로 갑니다. 특감반장. 아시죠? 지금 요새 뭐 특감반은 뭐 하도 그 뉴스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특감반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와대 근무를 한 2년 정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핵심 경력입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좌천성 인사를 당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명박 정부는 이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에 대해서 그 후에 뭐 그렇게 막 비수사부서로 돌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08년 3월 요때가 딱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죠. 출범할 때 이성윤 지검장이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갑니다. 이거 뭐 그렇게 무슨 좌천성 인사다 이렇게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리고요. 이때부터 보면 물론 이제 뭐 중앙지검의 특수부 같은 건 아니지만 중앙지검의 금융조세 조사 2부장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을 했다고 해서 계속 좌천성 인사를 당한 거 아닙니다. 실연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여전히 그래도 비교적 같은 일선 직접 수사부서에 있었고 중앙지검에도 있었고 재경지검에도 있었고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연기가 별로 없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약간의 실연기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2013년 4월이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서울 고검 검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좌천성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아마 박근혜 정부가 이 이성윤 검사의 그 어떤 노무현 정부 때의 뭐 이런저런 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약간 좌천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13년 4월부터 서울 고검 검사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수사 부서로서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에는 그 좀 실연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데도 이성윤 지검장도 사표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버티고 드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이 돼서 바로 대통령이 2017년 5월 달에 취임했죠. 7월 달에 바로 대검 형사부장으로 발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반부패 수사부장, 이게 과거 중수부장인데 그거 겸임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사 중에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빅4라고 하는 것이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반부패부장,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공공수사부장을 빼고서는 최근 3년 사이에 3자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서울 고검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을 때 이성윤 지검장도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그 과거 좌천성 인사를 당했을 때의 꿋꿋함,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었던 그런 검사들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바로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표 내지 말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 지금 2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그것도 길다면 긴 거지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새로운 검사로서의 화려한 부활을 꿈꿔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시련을 거쳐서 또다시 부활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검사로서 정말 직접 수사부서에서 우리 사회의 범죄들을 척결할 수 있으면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자기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 시련기를 견디면 아마 검사로서 꽃필 날이 곧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